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장기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카카오 스타일의 AI 검색 추천 총괄 리더 소성훈님과 DS팀 팀장 윤대희님을 모시고 카카오 스타일의 AI 기반 개인화 추천 시스템 구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스타일의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카카오 스타일의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된 기술 중에 하나인 레그, 즉 검색 증강 생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카카오 스타일뿐만 아니라 여러 리테일 앤 CPG 고객사들이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요즘 멀티모달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멀티모달 모델 중에 아마존의 노바 모델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스타일의 소성훈 총괄 리더님과 윤대희 팀장님을 모시고 카카오 스타일의 AI 기반 개인화 추천 시스템 구현 사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그, 즉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인풋, 즉 사용자의 입력이라는 것은 질문이나 원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용자의 입력이 프롬프트한 형태로 변환이 되는데, 프롬프트라는 것은 모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입력을 가공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는 모델에 전달이 되게 되고, 모델은 이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연산을 수행해서 적합한 아웃풋, 즉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답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앞서서는 생성형 AI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번에는 검색 증강 생성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기존에는 인풋, 프롬프트, 모델, 아웃풋 이런 구조에 또 하나 리트리벌 모듈이라는 요소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트리벌 모듈이라는 것이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즉 단순히 입력만을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정보나 추가적인 맥락이 필요할 때 이 리트리벌 모듈이 관련 자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된 정보는 프롬프트와 함께 포함돼서 모델에 전달이 되게 되고, 모델은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풍부하고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검색 증강이라는 기술은요,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여러 기업에서 이제 도입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검색 증강 생성을 도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생성형 AI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 예시인데요. 사용자가 철이는 서울 어디에 살아? 라는 질문을 모델에 던졌을 때 기존의 AI는 철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학습된 데이터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질문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컨텍스트를 함께 제공하게 되면요. 사실 이 경우가 이제 검색 증강 생성에서 리트리벌 모듈이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오는 경우이겠죠. 이렇게 처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와서 프롬프트와 함께 주어지게 되면 AI는 처리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검색 증강 생성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실 적합한 컨텍스트를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철이는 어디에 살아? 라는 질문이 주어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은 리트리벌 모듈이 동작을 하게 돼서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에서 철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AI는 철이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와 같이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것은 질문, 검색, 답변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검색 진강 생성에서 리트리볼 모듈이 하는 역할,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오는 그 역할을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런 검색 진강 생성이 찾아오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문서라는 게 사실은 데이터 소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 소스가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업 내부의 문서 혹은 고객 정보 혹은 제품 데이터 등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AI 서비스는 그 기업만의 특화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I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AI 시스템을 만들 때 검색 진강 생성을 사용해서 자사의 독점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 진강 생성은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 내에서만 답변을 생성할 수 있었던 기존의 AI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인데요. 독점 데이터가 포함된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에 접근해서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냄으로써 좀 더 경쟁력이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타일을 포함해서 많은 리테일 앤 CPG 고객사들이 상품을 셀링하는 입장에서 상품 이미지를 이용해서 현재 AI 서비스들을 많이 기획하고 또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AI 서비스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카카오 스타일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멀티모달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아마존도 노바라는 최신 멀티모달 모델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언더스탠딩 모델, 크리에이티브 컨텐트 제너레이션 모델, 또 스피치 투 스피치 모델로 나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제가 언더스탠딩 모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언더스탠딩 모델 중에 라이트, 프로, 프리미어가 멀티모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텍스트 전용 모델로 멀티모달은 아닌데 매우 낮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응답을 제공하는 아마존 노바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 노바 라이트인데요. 이 모델은 멀티모달 모델로 매우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라서 다양한 멀티모달 작업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존 노바 프로입니다. 다양한 작업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고성능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노바 프리미어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인데요. 노바 언더스탠딩 모델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델로 복잡한 추론 작업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아마존 노바의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카카오 스타일의 소성훈 총괄 리더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카카오 스타일의 AI 기반 개인화 추천 시스템 구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성훈 총괄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성훈입니다. 카카오 스타일에서 AI 검색 추천 총괄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성 패션 버티컬 서비스인 지그재그에서 개인화 추천을 위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과정 중에 적시적소에 사용한 AWS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그재그라는 서비스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그재그는 여성 패션 커머스로 10대부터 40대까지 넓은 연령대와 다양한 스타일의 유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스토어는 약 24,000개가 넘고 매일 10,000개 이상의 신상품이 서비스에 등록되고 탐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많은 유저와 상품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 행동 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이 분석이나 추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장만 하는 죽은 데이터가 아니라 활성화된 실제 사용되는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AWS 상의 데이터 레이크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추천을 제공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서비스에 유입된 유저들이 동일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 탐색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과 두 번째로 동일한 시간 동안 마음에 드는 상품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을 크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8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당시 지그재그는 지금처럼 커머스 형태가 아니라
여러 스토어의 상품 정보를 모으고 찾기 쉽게 해주는 메타 서비스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결제 기능이 붙으면서 본격적으로 커머스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신러닝을 이용한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당시에 가장 획기적이었던 아마존닷컴의 성공 사례인 협업 필터링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구현 레퍼런스도 풍부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고, 협업 필터링 모델의 결과와 내부의 룰 베이스 기반의 동작들을 접목해서 서비스에 맞게 최적해 나갔습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전통적인 협업 필터링 모델들도 과거의 방식으로 해서 동작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강력하게 이용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방식들의 추천을 개발하고 접목해가면서 점점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유저 한 명 한 명 단위의 취향이나 니즈가 모두 다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모델링하고 결과에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품의 클릭이나 구매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저의 메타 정보나 상품의 메타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그들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모델에 학습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협업 필터링 방식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당시에는 딥러닝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겪는 문제지만 다른 포인트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모델을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대규모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인프라 관리도 필요하고 모델 추론 간 서비스의 트래픽을 버틸 수 있는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안정성,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개발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작업 환경 등 고려해야 될 제반 사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도입을 결정을 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하고자 했던 딥러닝 베이스의 추천 모델 전환과 최적화 테스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는 모델 학습과 최적화, 그리고 모델 서빙까지 콘솔과 SDK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당시 유행한 AutoML 개념이었는데요. 아키텍처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데이터는 모두 S3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학습 피처로 사용되는 유저나 상품의 데이터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저가 실제로 서비스에서 상품을 클릭하거나 장바구니에 담는 등의 행동 로그들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이벤트 트래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실제 학습을 진행하는 솔루션 단계를 거쳐서 캠페인을 통해 실제 서비스에 서빙하는 과정이 모두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추천 모델 학습 방식을 찾던 중에 HRNN 학습 알고리즘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것이 주요한 선택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HRNN은 기존 RNN 방식에 비해 계층 구조를 통해 더 긴 시퀀스나 복잡한 패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모음을 세션이라고 정의한다면 크게 유저와 아이템 레벨의 세션으로 정의할 수 있고 유저 레벨 세션에서는 유저 세션마다의 선호도와 그 변화의 모델링을 아이템 레벨에서는 유저 세션 내 아이템과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아이템을 유저가 클릭을 하더라도 각자의 과거 세션에 따라 다른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도입해서 추천 모델을 제품에 반영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작업이었는데요. 실제로 POC 기간 동안 모델을 만들고 API 레벨로 제품에 서빙하기 때까지 단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유저 사용성 지표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클릭 전환인 CTR이 기존 대비 53% 크게 향상이 됐고 이 수치는 기존의 어떤 형태의 실험에서도 볼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AI 모델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이 강력하다는 것은 퍼스널라이즈의 실험을 통해서 저희는 확신할 수 있었고 이어진 저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모델을 성능을 개선하면서 조금 더 가볍게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을 어떻게 실험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용했던 HRLM 모델은 강력하지만 전체 학습 과정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데이터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한 번 전체 학습을 진행하는데 8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하나의 실험을 하는 사이클이 8시간 정도라는 그 제약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사용하는 리소스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또한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는 만큼 과금이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부담이 생기는 부분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모델을 직접 내재화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마침 이를 위한 적합한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도입하였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데이터 준비부터 배포까지 전체적인 머신러닝 개발 환경과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매우 친숙한 주피터 랩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직접 조회 가공하여 학습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반복적인 실험 환경에 용이한 기능인 버전 관리 기능, 그리고 자동화를 위한 CI/CD 기능, 모델 학습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등 지금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MLOS 전반의 기능들을 당시부터 제공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가 제공하는 단단한 AI ML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는 많은 실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내부에서는 이런 세이지메이커를 통한 개발 환경을 표준 환경으로 갖추고, 추천 관련된 개발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이나 NLP 같은 전반의 AI 개발을 동일한 환경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도 그렇고 세이지메이커도 그렇고 기존에 저희가 AWS 환경에서 데이터를 운영하고 다루고 있어서 이 서비스들을 접목하는 과정은 굉장히 쉬운 과정들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부에서 여러 실험들을 통해 나름의 레슨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딥러닝 모델이 항상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보다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협업 필터링 모델들도 전통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신의 모델 학습 기법이 반드시 제품 관점의 성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에 대한 학습 매트릭과 실제 제품에 적용했을 때의 전환 관점의 제품 매트릭을 보고 다음 개선 사항들을 밸런스 있게 지켜보고 찾아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본질에 대한 부분인데, AI ML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커머스 서비스로서 결국 유저에게 만족을 주며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집중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문제들을 AI ML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질이 멸렬한 과정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한계와 삽질들을 몸소 겪으면서 고민이 됐을 때 참고가 많이 됐던 아티클입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추천을 위한 결국은 핵심적인 방법들이 추천 모델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리마인드 시켜주는 아티클이었는데요. 개인화 추천을 고도하기 위해서 단순히 모델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든가 여러 외부 요소들에 대한 환경들을 시스템에서 요구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물론 이제 모델들도 개선이 돼야겠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아티클의 내용처럼 내부에서 이제 추천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크게 4단계, 먼저 추천 모델에서 적합한 결과를 추출하고 불필요한 결과들을 제거하는 필터링 단계, 목적에 맞게 스코어링을 하고 재정렬하는 단계로 시스템화하였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큐빙 프로젝트라고 불렀는데요. 서비스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영역이 바둑판 모양의 그런 전시 지면에서 상품 카드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뒷단에는 고차원의 인베딩 벡터들이 여러 연산을 통해서 유저마다 개인화된 최적의 결과들을 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마치 큐브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여러 모델들을 실험했고 전체적인 에메로스 구현부를 추천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메인 모델 관점에서는 HRLM보다 경량화된 라이트 CM 모델로 전환을 했고 전체적인 학습 비용과 운영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메인 모델 외에도 다양한 모델들을 운용하여 신규 유저나 데이터가 없어서 개인화 상품을 추천하지 못할 때 콜드 스타트 상황에서의 문제들을 다른 우회 모델로 해결을 한다던가 각 적용 지면에 맞는 최적화된 모델들을 실험하고 우선 배치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머신러닝이 아니더라도 휴리스틱한 상품 구성이나 재정렬 기능, 성과 비교를 위한 A/B 테스트 같은 기능도 추천 시스템 레벨에서 모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행동 로그와 유저 상품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같지만 여러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 학습을 위한 통합 피처 스토어를 개발하게 됐고 개별 모델마다 모델 옵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모델이 관리되고 서빙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최신의 모델들이 현재 유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구성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큐빙 1.0에서 각 블록에 주요하게 사용하는 AWS 서비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천에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아마존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 갖춰져 있습니다. 이로써 실제 서비스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사용하는 정보들은 피처 스토어라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제공하고 구축하였는데요. 배치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오프라인 피처 스토어는 아마존 S3에 아마존 MSK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데이터는 캐치 서비스인 레디스에 구축하였습니다.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컴퓨팅 인스턴스는 G5와 G6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G4DN 인스턴스를 사용했는데 전환 이후에 30% 이상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큐빙에는 추천을 위한 여러 모델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개발 과정을 자동화하고 형상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아마존 ECR을 통해 쉽게 구현했고 에메로스 과정을 통해 항상 최고의 성능을 내는 최신의 모델들을 실제 서비스 트래픽을 견디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WS 환경에서 추천 시스템을 갖추면서 기존의 모델 단위에 적용된 사용처에 기존 성과 지표보다 동등하거나 우수한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전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 내 개인화 추천 적용 지면을 확장했고 지그재그뿐만 아니라 4060을 타겟팅하는 포스티라는 저희 내부의 서비스에도 추천을 적극적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지그재그 서비스의 개인화 추천 시스템인 큐빙 1.0의 변화 과정과 그에 따라 사용한 AWS 서비스를 살펴봤는데요. AI를 활용한 추천을 제품에 접목하는 것을 고민 중이거나 자신의 조직에 AWS에서 제공하는 AI ML 서비스들을 빠르게 적용하여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현재 집중하고 있는 추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DS팀 리더인 윤대희 팀장님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스타일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윤대희입니다. 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큐빙 1.0을 개선한 큐빙 2.0의 도전 과제, 해결 방안,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추천 레그 구조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추천 시스템인 큐빙 1.0은 배치 처리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크게 세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성 부족입니다. 큐빙 1.0은 배치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배치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실시간 정보의 반영이 어렵고 최신 데이터의 반영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하며 신규 사용자나 신규 데이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화의 한계입니다. 큐빙 1.0에서는 사용자 프로필이 어느 정도 정적으로 유지되므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사용자의 관심사나 행동 데이터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추천 결과가 획일화되고 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유사한 상품군만 반복 추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한 추천은
특정 취향에 편향되어 다양한 상품을 접할 기회를 제한하고 필터 버블을 심화시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천 설명력입니다. 큐빅 1.0에서는 추천의 근거가 불투명하여 사용자가 추천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운영 측면에서도 추천 결과를 의도대로 조정하거나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즈니스의 전략과 연동이 제한되고 추천 시스템의 확장성에서도 한계가 발생합니다. 기존 추천 시스템인 큐빅 1.0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큐빅 2.0 개발 과정에서는 크게 4가지의 도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성, 개인화, 추천 설명력 등 주요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실시간성 확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품 정보와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 및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상품 및 사용자 맞춤 추천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로그 데이터가 없는 상품의 추천 강화입니다. 사용자 행동 로그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니치 상품이나 신규 상품도 사용자의 취향과 요구에 맞게 추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상품의 노출 기회를 높여 추천의 포괄성과 균형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아키텍처 개선입니다. 패션과 뷰티 분야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과 트렌드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추천 모델이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고객 니즈를 빠르게 대응하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전 과제는 개발 생산성 향상 및 기술 부채의 최소화입니다. 개발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표준화된 개발 프로세스와 재사용 가능한 모듈을 구축하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기능 개발과 유지 보수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기술 부채를 줄이며 장기적인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필터링 기반 추천 모델이나 딥러닝 기반 모델에서 콘텐츠 기반 추천 모델로의 아키텍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상품의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실시간성과 다양성,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콘텐츠 기반 추천을 위해 먼저 상품과 사용자에 대한 속성을 정의해야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핵심 속성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태스크를 구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품의 카테고리, 색상, 소재, 스타일은 물론 리뷰 데이터까지 활용하여 상품과 사용자에 대한 속성 정의와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과 사용자의 간의 관계를 학습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품 속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상품과 사용자를 고차원 공간에 벡터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더욱 정밀하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 행동 로그를 통해 선호 속성이나 관심 속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사용자 행동 로그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로그는 앞서 큐빅 1.0을 통해 추천된 결과와 사용자 로그를 분석하여 사용자 선호를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멀티모달, 실시간성, 그리고 레그 구조가 필요합니다. 멀티모달 AI에서는 상품과 사용자의 속성을 분석하는 태스크를, 실시간 개인화 추천에서는 상품과 사용자의 속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반영하는 태스크를, 레그 구조에서는 정의된 정보를 검색하고 증강하여 활용할 수 있는 태스크를 주요 과제로 설계했습니다. 레그 구조는 벡터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의 의미를 벡터 공간에 변환하는 임베딩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임베딩 대상으로는 상품명, 썸네일, 본문 정보, 상품 정보 제공 고시와 같은 정형 및 비정형 상품 정보와 클릭, 찜, 구매 등 사용자의 행동 로그 데이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품 벡터와 사용자 벡터를 생성하고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최적의 추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유니모달에서는 상품의 텍스트와 이미지 각각에서 광고문, 계절, 색상, 스타일 및 리뷰 등 다양한 속성을 예측하고 임베딩합니다. 멀티모달 모델은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보다 정교한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또한 유저 특성은 유저의 행동 로그와 유니모달, 멀티모달 기반 상품 속성 예측 결과를 결합해 임베딩 벡터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속성 정보와 임베딩 벡터는 실시간 추천 아키텍처에서 핵심 요소로 활용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시간 개인화 추천 시스템 전체 아키텍처를 간단히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이 구조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시간 추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스트림 처리에서는 상품이나 사용자에 대한 변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시스템 전체에 빠르게 전달합니다. 예측 모델에서는 전달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 속성과 사용자 속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합니다. 벡터DB에서는 앞서 생성된 속성 정보와 임베딩 벡터를 적재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유사도 검색을 수행해 추천 후보군을 빠르게 생성합니다. 추천 엔진에서는 앞 단계에서 생성된 후보군 중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선별하여 실시간으로 추천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각 단계가 실시간으로 작동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개인화되고 추천을 가장 빠르게 정밀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아키텍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형태의 카파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먼저 카탈로그 및 UBL 시스템에서는 발생한 이벤트 데이터를 MSK Q에 적재하고 이를 다운스트림 시스템으로 분산 처리합니다. MSK에 적재된 데이터는 ECS를 통해 분산 처리 및 배합 조절 등 실시간 처리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후 람다가 머신러닝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 결과를 EKS에 배포된 모델 서버로 전달하여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결과는 오픈서치에 적재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배치성 처리가 필요한 경우 아마존 EMR을 활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중복 데이터를 탐지하거나 클러스터링과 같은 고도화 작업이 수행됩니다. 마지막으로 ECS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오픈서치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최종 가공합니다. 실제 추천 API 단계에서는 ECS와 오픈서치만을 활용하여 경량화된 구조로 운영됩니다. 추천 API는 레그 구조 기반으로 동작하며 검색 영역에서는 크게 임베딩, 필터링, 그리고 피드백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요소는 사용자의 선호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추천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임베딩 단계에서는 상품과 사용자의 속성을 벡터화하여 유사도 기반의 검색을 수행합니다. 필터링 단계에서는 상대적인 벡터 공간을 재구성하고 검색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벡터의 방향과 크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터링 조건을 동적으로 조정해 추천 결과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합니다. 가령 임베딩 벡터가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표기된 원피스는 현재 유저가 클릭이나 찜 등을 통해 관심을 표현한 상품입니다. 기본적인 유사도 검색은 벡터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상품 자체의 속성이나 콘텐츠 유사성에 기반하여 유사한 상품을 찾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방식은 일정 수준의 사용자 경험의 개선에는 효과적이지만 사용자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거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게 만드는 고도화된 개인화 추천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임베딩 결과를 활용한 고도화된 필터링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가 스커트에는 관심이 없고 특정 속성에 대한 선호가 명확하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벡터의 크기나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어하여 추천 결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공된 추천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용자가 추천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드백 루프를 통해 사용자 임베딩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임베딩 결과를 기반으로 필터 조건을 조정하여 추천 상품풀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클릭이나 구매와 같이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 피드백 루프를 통해 필터를 다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행동 유형에 따라 유저 임베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릭 이벤트의 경우 해당 속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존 필터링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니즈가 충족되었다고 보고 해당 카테고리나 속성에 대한 필터링을 축소하여 새로운 탐색을 시도합니다. 새로운 추천은 사용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록된 로그를 기반으로 상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피드백과 임베딩 정보를 반영한 실시간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레그 구조 중 검색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추천 설명 생성을 위한 데이터 증강 단계가 필요합니다. 검색 기반 추천 결과는 다소 직관적인 설명만 제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품은 사용자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증강을 통해 추천의 사유와 설명을 보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검색 영역에 집약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색 영역에는 검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저장하고 관리하며 추천 설명에 필요한 추가적인 데이터는 설명 생성 시점에 별도로 연동하여 활용합니다. 검색 영역 데이터는 추천 상품표를 생성하기 위한 핵심 정보들로 구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사도 계산을 위한 임베딩 벡터, 조건 기반 필터링을 위한 상품 속성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반영을 위한 사용자 피드백 및 스트림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된 설명은 다소 단순하거나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명의 깊이를 보강하기 위해 증강 영역 데이터는 추가적인 상품 설명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획전 및 프로모션 정보, 외부 트렌드나 날씨와 같은 상태 정보, 그리고 리뷰 데이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강 영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천 설명을 보강합니다. 만약 검색 결과만을 기반으로 설명을 생성한다면 예시와 같이 할인율이 높고 리뷰 평점이 긍정적이다라는 단편적인 정보 나열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추천 결과만으로는 설명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강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추천의 맥락과 풍부함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할인율이 어떤 사유로 적용되었는지, 사용자 리뷰 중 주요 리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상황과 관심사에 맞춘 보다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추천 설명을 제공하고 추천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설명 생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생성 단계에서는 분석된 사용자 특성을 기반으로 사용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반영해 개인화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프롬프트 매니지먼트를 활용하여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를 불러와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응답이 생성되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추천 설명이 사용자의 경험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감한 속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 프롬프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천의 설명의 일관성과 사용자 친화성을 유지하며 보다 세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선택되면 앞서 검색 영역과 증강 영역에서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 설명이 생성됩니다. 이때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의 취향과 톤 앤 매너를 맞춘 추천 사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천의 개인화 수준과 설명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분석된 사용자의 특성과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추천 설명 샘플입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최근 행동, 선호 상품 속성, 상호작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추천과 그에 대한 설명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추천의 결과의 맥락을 이해하고 추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카카오 스타일의 추천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용자, 상품,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저 임베딩, 실시간 처리 아키텍처,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 레그 기반의 추천 설명 생성 등 접근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개인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고도화된 추천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천 시스템은 전체 파이프라인 중 일부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사용자 이해, 장기적인 피드백 반영, 비즈니스 전략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추천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화된 검색, 노출 전략, 콘텐츠 최적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스타일의 추천 시스템은 고도화된 개인화, 실시간 반응성, 전략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진정한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 스타일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윤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